자, 오늘 이게 끝나면 이제 그 수특의 전체 운문이 끝이 납니다. 진짜 오래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3문도 다 지금도 이제 적어도 6평 전까지는 다 풀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다 풀어서.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수특이 전부 다 이제 6월 전까지 풀어져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완성이, 지금 막 예약받는 것 같은데? 그 첫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첫 주에. 그래서 그거 이제 나오면 바로 이제 수능 완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거는 전체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갑니다. 수능 완성은 이제 모의고사 형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자, 윤선도의, 자, 만흥.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윤선도의 만흥. 이게 눌렀냐? 눌렀구만. 자, 가자. 너무 익숙합니다. 그죠?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자, 흐름 볼게요. 자, 총 6수. 그래서 전체 6수가 다 나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윤선도의 만흥은, 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만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는 뜻으로 작가가 은거진 금쇄동의 자연을 접하면서 느끼는 흥취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 요거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현실,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밑줄, 이건 마지막 6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산수간. 자, 자연 사이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초가집 나왔잖아요. 띠집, 초가집 나오면 선생님들 뭐라 그랬어? 그렇지, 소박한 삶.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연 친화에 해석하는 방식은 한 3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을 거야. 자, 하나는 우선 아름답다. 자, 이런 게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박한 삶.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유유자적, 한가로움. 자, 그 다음에 풍류. 그렇죠?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 왜냐면 이 3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선지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연친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갑니다. 자, 즉 소박한 삶을 살겠다고 하니 어디에서? 자연에서. 자, 그것을 모르는 남, 이 남 세모 잡아주셔야죠. 뒤에 웃는다, 이거 뭐예요? 비웃는다 이런 뜻이요. 비웃는다. 그러니까 남은 속세예요. 그러니까 자연친화를 볼 때 속세와 자연의 어떤 대비적인 그것만 잘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동그라미고요. 화자가 싫어하는 것, 속세는 우리가 세모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어리고 혐의 뜻에는, 즉 어리석은, 자, 혐이라는 것은 이제 겸손함. 왜 이 겸손함? 이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은, 자, 얘는 이제 대단한 그건 유학자잖아요. 그런데 저기 혐 자체가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어리석은 늙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뜻에는 내 분수인가노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분자 들어가는 거 뭐 있죠? 안분지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분자 들어가는 거 안분지족. 자, 제2수 보리밥 푼나무를 알맞게 먹으니 보리밥 푼나무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자, 뭐니? 자, 진수성찬 아니잖아요. 소박한 삶입니다. 바위끝 물가 동그라미 놉니다. 자, 노는 거니까 유유자적. 그 저기 웅진 플레이 도시가 웅진 유유자적 마을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치? 유유자적입니다. 노는구나. 그 남은 여남은 일 세모. 그리고 남은 일이야.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일 세모. 즉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고 남은 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모 치는 건 다 속세와 관련이 있다. 자, 부러워할 것이 있어야 서리법으로 마무리했고요. 술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산 동그라미. 자, 먼매 동그라미 쳐야죠. 왜요? 바라보니는 지향성이잖아요. 그렇지?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먼매는 지향, 자연을 지향하고 거기 혼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자, 자연에서는 뭐니? 한가로움. 그렇지? 자연에서의 우리가 고독은 한가로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자, 그리워하던 이미 오더라도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반가움 동그라미 잡으세요. 먼매하고 엮어. 즉 산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더 반갑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 오른쪽에다 비교라고 쓰시고, 그리고 서리법이죠. 자, 이미 오더라도 자, 먼 산을 바라보는 것만큼 반갑겠느냐? 반갑지 않아. 즉 먼 산을 바라보는 게 반가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지도 웃지도 아니어도, 자, 거기다 우리가 뭐라고 쓰시냐면, 자, 말하지도 웃지도 아니어도 거기다가 하나 더 적어줘. 과묵함이라고 적어보세요. 과묵함. 자연이 좋은 게 과묵해서예요. 속세는 말이 너무 많아요. 안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심전심 무라일체 다 나왔던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다. 자, 이런 뜻이죠. 자, 무라일체 자연관계가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누가 삼공보다, 자, 삼공은 세모,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니까 자, 벼슬이죠. 자, 삼공보다 낫다고 했다. 무엇이? 자연이. 그지? 낫다고 했는데, 만승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천자의 자리라고 하죠. 그죠? 황제죠. 자, 천자의 자리가 자, 이만하겠는가? 이만하지 않다. 즉, 자연이 더 좋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승세모. 원래는 이것을 예전에 세도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천자가 맞아요. 밑에 이제 소부허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부허유. 저기 뒤에 보시면 이제, 빠졌네. 저기 소부와 허유에 대한, 저희 고사가 있어요. 근데 쌤이 좀 뺀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요임금인가요? 와가지고 이제, 허유한테 얘기합니다. 내 천자의 자리를 맡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 허유가, 난 싫어요. 그리고 나서 더러운 말을 들었네. 귀 씻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물에다 귀를 막 씻어. 나는 속세는 싫어. 막 귀를 씻어. 근데 이제 요임금이 또 찾아갑니다. 한번 거절했는데 또 찾아가서 그러면 일부라도 맡아주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나 싫다니까. 그리고 귀를 또 막 씻는 거야. 그래서 귀를 한참 씻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소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왜 소부냐면요. 저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끌고 가요. 소 한 마리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소부가 허허허 이렇게 웃는 거야. 그래서 허유가 왜 웃어? 라고 했더니 야, 너 위선 떨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너 그러면서 너 그렇게 거절하면서 네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 이름을 날리는 걸 우리는 공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혹은 입신, 양명이라고 하는 거지. 너 속세적인 거 싫어한다면서 너 스스로 그러면서 되게 멋진 놈이라고 이름 날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소야 가자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소 물을 여기서 먹이면 되는데 어디 가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귀 씻은 물이잖아. 더러운 물이잖아. 그래서 나는 저 상류에 가서 소 물 먹이려고.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소부허유는 뭐냐면 속세의 어떤 물질적 가치와 멀리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소부허유. 자, 둘은 첫 만난 사이예요. 소부허유는 둘이 안 친해. 자, 동그라미 쳐. 소부허유 동그라미. 우리 소부허유. 자, 소부허유가 이제야 생각하니까 소부허유. 그래서 위에 만승을 이제 천자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부와 허유가 자, 야가 또다, 영리에 또다, 머리가 좋았도다. 왜 머리가 좋아요? 자연이 이렇게 좋은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얘기예요. 자, 아마도 임천항은 동그라미. 임천이 자연이고요. 한가로움. 흥 즐거움이죠. 풍류를 비할 곳이 없어라. 즉 자연짱 이렇게. 모모노라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적어줘? 영탄 적어줘. 이렇게. 내 천성이 자 게을른데 하늘이 아셔서, 이것도 이제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이 아셔서, 주체가 하늘입니다. 인간만사 세모 한 가지도 안 맡겼어요. 다만당. 자, 다만당이라는 서 원래는 다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돼 있죠. 그렇지? 그래서 뒤에 아주 재밌게도 당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싸 해도 되는 걸 두 글자 안 되겠네. 아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아싸 다툴 이 없는. 자, 다툴 이만 세모죠. 다툴 이만 바로 이제 속세죠. 속세에서는 싸운단 말이에요. 시비와 갈등이 있죠.
없는 강산을 지키려 하셨도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늘이 주체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다른 의미의 주객전도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이 나에게 시켰다. 주객전도 혹은 운명론적 세계관. 그치? 이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운명론적 세계관까지. 자, 요렇게만 했더니 얘 지금 저 유배 가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시가 끝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했니? 얘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나 안 불러줄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좋다고 하면. 그래서 한 수를 더 써요. 그래서 임금님 듣고 계시죠? 이러고 마무리되는 거야. 알겠지? 안 불러줄 것 같으니까. 자, 갑니다. 자연이 좋다고 한들, 자, 나의 분수로 누웠겠네. 내가 원해서 누웠겠는가? 누구 때문에? 그렇지.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유교적이라고 쓰세요. 임금님 듣고 계시죠? 나 잊지 않았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우리 윤선도 형 귀엽다. 저기 위에 그 윤선도 밑줄 치고 큐티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 귀엽네요. 자,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유교적 임금에 대한 자, 감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이게 내신으로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자, 만응의 표현상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물음의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물음의 방식. 이 물음의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서리법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대비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바로 속세와 그 다음에 자연의 대비적인 관계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시어로 살펴보는 만행의 시상파. 자, 요거 통과. 자, 밑에 오우가가 있고요. 어부살사. 우리가 예전에 좀 봤기 때문에 자, 요런 거 한번 읽어만 보세요. 전부 다 기출에 나왔던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요거 하자. 이거 잠깐 해줄게. 알겠지? 잠깐 해줄게. 왜냐면 한번 출제됐던 작품들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오우가 같은 경우는 총 이것도 내 기억이 맞다면 저 6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서사가 있고 그리고 저기 제 1수가 바로 서사고요. 그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수석, 송죽, 월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요건 아마 우리가 저기 문학실전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 작품 문학실전에서 자, 기억이 나야 해요. 자, 갑니다. 자, 4대부의 오우가 5친구. 4대부의 5친구가 뭔지 한번 보자. 내 벗동그라미 친구가 몇이라니? 자, 숫동그라미, 석동그라미, 송동그라미, 죽동그라미, 밑에 달동그라미. 수석, 송죽월. 그래서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 그 다음에 달까지.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반갑구나, 친화감이죠. 반갑구나, 친화합니다. 그래서 5만 있으면 충분해.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구름빛이, 그냥 내용으로 갈게요. 구름빛이 좋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합니다. 순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물 얘기할 거예요. 자, 검기를 자주 합니다.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 가변이라고 써봐. 구름은 하얀색인데요. 가끔 검어져요. 가변, 변해요. 바람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소리도 가변이죠. 그러니까 구름 세모, 바람 다 세모예요. 변합니다. 자, 좋고도 그칠 데가 없는 것은 자, 뭐밖에 없다? 자, 물밖에 없다. 자, 그러면 깨끗하고도 여기선 깨끗하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치지 않는 것. 저 구름과 달리 깨끗하고 바람과 달리 그치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물동그라미. 자, 밑에 불변이라고 쓰세요. 불변. 물에다가 불변. 자, 3수 갑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자마자 쉽게 지내? 그러니까 가변 꽃세모. 자, 그럼 밑에 풀도 마찬가지죠. 푸르는 듯 누르나니. 그치? 가변이죠? 자, 풀도 세모. 그럼 뭐겠어요?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치? 바위 동그라미 치고 불변. 그래서 바위가 좋아. 자, 그 다음에 제4수. 더우면 꽃이 피고 여름은 자, 추우면 잎이 지거늘. 오른쪽에 뭐니? 가변. 그렇죠? 자, 근데 소나무야. 자, 청자가 있고요. 의인화된 청자고요. 소나무는 어째 눈서리를 모르는가? 자, 지지 않아요. 됐죠? 그러니까 눈서리 세모. 여기선 그러니까 소나무의 절개를 나타내야죠. 자, 양반, 소나무, 그 다음에 눈 나왔어. 그럼 확실하게 얘는 지조절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천에
자, 땅의 뿌리가 곧은 줄을 그것으로 알겠구나. 이렇게 마무리. 자, 어부사시사. 자, 제목에서 어부가 있습니다. 자, 어부가 있으니까 전부 다 자연 친화로 자, 이해하시면 돼요. 더 정확하게 강호 한정. 같은 말이죠. 자, 사시니까 사계절이에요. 총 10수씩 40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당되는 자, 춘하추 이렇게만 나왔네요. 자, 앞포구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칩니다. 자, 뭐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꾸가 많아요. 썰물은 거의 빠지고 밀물이 밀려옵니다.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데서 보니까 좋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원경입니다. 그렇죠? 원경. 그래서 원경에서 보니까 아름답구나. 춘사뽀.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자, 그래서 여긴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색채어도 있죠. 그렇죠? 우는 것 청각, 자, 푸른 것 시각, 그리고 대꾸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서리법도 있습니다.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맑고도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고기 똥꼬남이 작고요. 거기다 뭐 풍요로움. 지금 선거네요. 그렇죠? 선거 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 6월 며칠이요? 6월 며칠이요? 6월 3일 지방선거네요.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잖아? 그러면 또 막 이제 월드컵 분위기 나와가지고 또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단디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투표권 있지 않아? 여러분들은 아직 없나? 생일 지나면 있죠? 그치? 근데 아마 생일이 안 지났으면 투표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선거. 이게 물어보던 뭐 지방선거가 뭐냐고? 지방선거는요, 지자체, 그러니까 시장들, 도지사들 뽑는 거예요. 뽑고, 거기에 이제 구청장, 군수 다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거 이제 인천시장, 이렇게 있죠. 투표용지가 한 7장 정도 될 텐데. 뭐 군의원, 시의원 전부 다. 근데 보통 이제 하나로 다 이렇게 찍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집니다. 이 보궐선거가 원래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4년 임기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뭐 범죄에 연루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만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지역구에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관리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두면 좋은 최룡선의 상식.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연잎에 밥을 싸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왜? 연잎의 밥과 위에서 고기 잡아 먹으면 충분해.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박한 삶.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박한 삶. 청양잎은 써있고 녹사에 가져왔느냐? 이것도 소박한 삶이죠. 청양잎은 삿갓이라고 했고요. 자, 녹사에는 우비예요. 우비.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만 입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무심한 백고는 자, 내가 너를 쫓는 건지 네가 나를 쫓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무라 일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무심이니까 당연히 욕심 없음. 이렇게 나왔죠. 자, 세속밖에 좋은 일이 어부생이 아니러냐? 자부심, 자긍심. 자, 어부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다. 자부심, 자긍심. 사계적의 흥이 마찬가지지만 야, 가을강이 짱이던데? 이러고 마무리. 동의합니다. 특히 늦가을.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강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산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강이나 바다 별로 안 좋아하네. 난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인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좀 좋아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가서 이렇게 보는 거 좀 좋아하죠. 여름에는 아무데도 안 가요. 진짜 여름에는 아무데도 안 갑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행을 언제 가냐면 겨울에 가요. 겨울에. 그래서 바다도 굳이 바다 그럼 난 겨울 바다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산 같은 경우도 등산하는 사람 조금 선생님은 비난하진 않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이제 산에 타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지. 산을 왜 타는지. 사실 산을 타는 게 아니잖아요. 가본 사람 알잖아요. 계단지요. 계단이죠. 그게 뭔 산이야. 굳이.
여기 그냥 9층까지 올라오시면 돼요. 계단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상에 오르기 위한 산, 그 계단, 무릎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끔 등산한다고 계단 연골 다 나갑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산책 이런 거 좀 좋죠. 그래서 낮은 산에 이렇게 산책하는 게, 그러니까 올레길을 도는 게 제일 좋지. 막 이렇게 등산하시더라고. 무릎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산은 그냥 나한테 흙무더기일 뿐이다. 그래서 굳이 정상을 간다면 케이블카 타고 갈래요. 가지고 정상에서 이렇게 보면 되죠. 선생님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이렇게 연애하면 막 등산 좋아하면 맨날 등산 가고, 캠핑 좋아하면 맨날 캠핑 가고, 캠핑 별로 또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보이스카우트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그냥 불편해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잖아요. 그럼 설거지부터 해서 거기 텐트 치고 뭐 정리하고 다시 뭐 접고 다시 남자가 다 합니다.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램핑이라고 있어요. 글램핑. 미리 거기 텐트가 다 쳐져 있고요. 거기 가서 지내는 거. 그런 건 좀 좋죠. 또 글램핑 같은 경우는 그 텐트 안에 또 이제 그 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렇다고 되게 무슨 뭐 곱게 자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맨날 저기 막 뭐예요? 막 흙 막 뒹굴면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볼게요. 근데 여행은 좀 좋아요. 자, 모든 사라지는 것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자, 머시 베놈이라는 그 힙합 하는 친구가 이제 여백의 미라는, 그걸 얘기했는데요. 자, 그 여백에서 사실은 그 중요성, 여백의 중요성.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여백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 여백이 그 소중한 사람들로 꽉 차고 어떤 요런 것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갈게요. 시인의 시선은 역시 달라요. 이 작품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은 화자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면서 영원한 이별 끝에 깨닫게 되는 것들을 읊은 시다. 화자는 어머니를 추억하며 한 사람이 사는 자리가 텅 빈 공간으로 우선 남다고 여기죠. 왜? 공허감 이런 거 있잖아. 공허감. 자, 그런데 이 여백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 텅 빈 공간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공간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서의 존재감으로 남아서 결국은 그 소멸, 뭐죠? 이별이죠. 여기서는 이별, 죽음.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이 이어지고 이것은 순환하는구나. 나 또한 죽으면 여백이 생기겠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또 어떤 그리움이든 무엇이든 간에 꽉 채워질 거예요. 그치? 자, 갑니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요거 여백 세모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쌤이 플라시 표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알겠지? 쌤이 잘못 체크한 거예요. 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그냥 나는 뭐예요? 어머니에게요. 어머니 때문에 공허감과 그리움을 느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보다 더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더 큰 그 텅 빈 마음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쌤이 세모를 쳤다가 전체 쭉 보니까 이거 긍정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반복, 변주. 자, 이렇게 적어준 거고요. 석양 무렵에, 자, 석양 무렵, 자, 석양 네모 치세요.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자, 적송밭, 그 여백 아래에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 세모죠? 서울은 세모니까 잔소리들이 시냇물 따라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스의 발목을 툭 치면서 아마 메스 소리가 들리나 봐, 그치? 자, 툭 음성상징어 치면서 더다시 큰 여백을 일으켜 자, 오솔길로 사라진다. 그냥 뭔 얘기예요? 그 잔소리들이 여기 적송박 앞에 석양 딱 있을 때 바라보고 있으면 사라진다. 이해가니? 그러니까 나는 뭐야? 위로를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왜 가요? 어떤 여행 유튜버는 목적을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시정지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여행은 그냥 갔다 오면 그게 다예요. 일상이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정지하고 가서 그냥 머리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치? 그때만큼은 즐거우니까. 하루하루 즐거울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런 거죠. 딱 그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 잔소리라고 했지만 이 잔소리는 뭐예요? 어떤 일상의 어떤 버거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일 거야. 이런 것들이 쫙 씻겨나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 여백은 나한테 위로가 된다. 오! 자, 감탄사고요.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자, 둥근 여백이요. 자, 뒤안길이요. 모든 부재, 바로 이제 이별이죠. 자, 뒤에 떠오르는 존재들, 떠오르는 걸로 그 여백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그죠? 공허감이죠? 그런데 그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영탄. 그리하여 여백이란 또다시 탄생이구나. 자, 그래서 거기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나로, 너로부터, 자, 사라지는 날. 나도 언젠가 여백이 되겠죠. 자, 그 마음에, 즉,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거니까 여백이죠. 내 마음의 잡초 다 사라진 뒤, 네 사립에 걸린, 자, 네 살인문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너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그런 난 여백이 되고 싶어. 그래서 밑에 보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억과 의미로 남고 싶어. 자, 이제 좀 뚜렷해지죠. 그 사람이 사라져서 이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네? 그럼 여긴 여백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 뭘로 가득 차요? 그리움과 추억과 의미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지? 자,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에 자, 네가 앉아 있는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도치법이죠. 그렇지? 자, 됐습니다. 자, 넘겨요. 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마지막에 딱 명료함을 좀 주었습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진격의 거인은 중심 인물들이 계속 가면서 하나둘씩 죽거든요. 계속 죽어가요. 계속 죽어가면서 거기 마지막에 누가 죽냐면 엘빈, 에르빈이라고 되게 멋있는 그 어떤 그 단장, 걔가 죽는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 파이널 시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르빈이 자 죽고 없지만 얘는 살아서 우리가 하려는 일을 응원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부재잖아요. 자, 그래서 걔네들이 그럽니다. 아, 이때 엘빈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오히려 엘빈이 살고 내가 죽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표현들이 막 중간에 대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 엘빈이 사라지면서 남긴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일 거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먼 날 진격의 거인 다시 보시면 괜찮은. 나중에 보세요. 지금 보면 안 돼. 수능 다 끝나고 진격의 거인. 중간에 한 5기 정도에 살짝 지루해질 수 있어요. 4, 5기. 근데 그거만 잘 넘기시면 막판에 6, 7기 마무리가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되게 멋있었어. 우리나라 애니와 차이는 다른 것도 되게 많고 뭐 무슨 가치관이나 의미 막 되게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결말이 정말 깔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 많잖아. 용두삼이 많잖아. 거창하게 시작했다고 마무리 이상하게 하는 거 되게 많잖아. 근데 뻔히 보이는 결말인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미카사라는 여자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원래 주인공 누구더라? 이름이 까먹었는데. 거기 그 주인공 남자를 죽여야만 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근데 남자도 알고 있어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죽여야만이 이것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때 미카사라는 여자가 이제 갑니다. 이게 가서 쫙 달려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이름이 뭐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남자 뭐 아무튼 있는데 걔 목을 그냥 깔끔하게 싹 베버려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그냥 베버립니다. 베버려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대화하고 이제 슬로우 모션 나오고, 그렇지? 그리고 한참을 거기서 울고, 그렇죠? 그래서 막 엄청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과거 회상 막 갑자기 나오면서 막 눈물 나고 엄청 총으로 쏴 맞아도 죽을 때까지 한참 오래 걸리잖아요. 막 음악 나오면서 그런데 깔끔하게 딱 거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떨어지는 목을 잡고요. 거기다 입을 맞춰요. 오, 그거 진짜 울컥했어요. 진짜 명장면이었어요. 목을 베야 되거든요. 그걸 잡고 이렇게 입을 맞춰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안고 이렇게 갑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아. 야, 소름 보이니? 내가 보면서, 와우. 그랬어요. 와, 이렇게 결말을 낼 수도 있구나. 와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멋있게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격의 미루다 봤는데 정말 최고였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자, 표현상의 특징. 영탄, 감탄사, 오.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감탄사, 오. 내가 뭐 하면 고니가 그 가족 카톡에서 딱 여기 한 글자만 나와요. 오. 이렇게 한 글자만 남깁니다. 자, 갈게요. 감탄형 어미, 구냐. 자, 반복법이 많고요. 자, 그리고 음성 상징어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역설적 의미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역설적 의미라는 건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거. 모든, 부제 뒤에 떠오르는 존재요. 이런 게 역설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떠오르는 데잖아요. 역설법이고요. 여백은 텅 비어 있는 건데 이게 또 탄생이래요. 이런 게 역설법입니다. 자, 밑에 부제, 여백은 텅 빈 공의 상태여야 하지만 마치 구체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나, 자, 논리적 모순. 자, 이게 나온 거죠? 따라서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니까 역설법이 맞아요. 사라진 대상을 그리움으로써, 자, 뭘로서 채우는 거예요? 추억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쵸? 자, 추억을 깊게 되새기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자, 밑에 볼게요.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긴다. 추억을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야, 노래 있지 않아? 그 노래 제목 있잖아. 사랑은 뭘 남기고 뭐 이거 있잖아. 그 노래 제목 있네. 오모모모 하는 사랑은 뭐뭐를 남기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코코 알아요? 코코 만화 기억해줘. 그죠? 내가 여기 거기 보면 이거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후세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건 하나죠. 다른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그 사후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보통 이제 나오죠. 되게 좀 비슷하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라지는 거죠. 기억이든 추억이든. 그래서 가끔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가끔 선생님 생각이 나서 보냈어요. 아니면 스승의 날이든 생일날 이렇게 보내면 내가 늘 마지막 말이 그래요.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그거 되게 감동이거든요. 세상 살 거 얼마나 많은데 신경 쓸 거. 근데 그때 나를 기억해줬다? 너무 감동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인 거야. 그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자, 아닙니다. 내가 보이죠? 자, 됐습니다. 배경 지식 더 알아보기.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가 여백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요. 여백의 의미를 깨닫고요. 자, 자신이 사라지고 난 후를 떠올리면서 소망을 표현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사과밭을 지나며 여기도 우리가 나이덕, 이 양반 늘 우리가 성찰시 많이 쓰는 양반이죠. 이 작품은 사과가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빈 나뭇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밑줄 쳐 이별한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서서히 떠나보내는 과정. 나비의 날갯짓, 나비 동그라미, 사과 동그라미, 떨어진 후에도 밑줄 쳐 휘어있는 나뭇가지라는 시적 대상을 밑줄 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은 후 아픔을 겪어내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과의 결별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 되게 어렵게 써 있지만 이거죠. 누군가를 잊어내고 정상생활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미련, 그리움 다 있잖아요. 슬픔도 있고. 이것들을 하나씩 털어내야만이 이 사람이 살아가거든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가을의 시간적 배경이고요. 나비조차 낮게 날아요. 왜요?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듯. 그러니까 무거워서 낮게 나는 거예요. 즉 부려야 할 몸이 무겁다는 듯. 그렇지. 대꾸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아픔, 미련, 그리움 다 뭐예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나비조차 낮게 난대요. 자,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를 달았던 사과나무.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도 이건 그냥 이별이에요. 자, 이별한 이 위에도 이 휘어진 빈 가지는 펴지지 않습니다. 아파한다. 그러니까 이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매달았을 거 아니에요. 사랑과 추억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막 휘어졌겠죠? 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과들과 다 이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건 얘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고 아픈 모습. 그치? 이렇게 형상화한다. 아직 짊어질 게 남았다. 아직 있기는 이르다. 그에겐 의인법이죠. 허공이 열매의 자리마다 비어있는 앞에 이제 여백이 있었고 여긴 또 허공이 나오네요. 열매의 자리마다 비어있는 그 허공이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앞에 여백은 긍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부정이에요. 자, 열매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와, 역설적 표현이죠. 텅 빈 자리가 예전에 그 열매가 있었던 것보다 더 무겁대. 자, 그래서 오른쪽에 떠나보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으로 화자의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빈 가지에 나비가 잠시 앉았다가 날아갑니다. 자, 어떤 존재든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근데 뭐예요? 축복처럼 눈앞이 환해져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깨달았습니다. 아, 자, 여기도 감탄사. 네가 어디선가. 그렇지. 이제 나를 내려놓았구나. 왜냐하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에요. 짊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사과나무 그늘이 환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역설법이죠? 그렇죠? 그늘은 약간 어두운 건데 이게 환해진대요. 그래서 오른쪽 이별한 상대방에 대한 미련을 이제 놓아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꿰맨 자국 하나 없는 나비의 날개보다 오늘은 내 하얀 옷이 한결 가볍다, 홀가분하다. 아주 뒤늦게 툭 떨어지는 사과 한 알. 이거 가지고 만유인력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썰은 사과 한 알. 뭐예요? 다른 사과들보다 뒤늦게 떨어지는 사과가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서 꽤 늦게 미련이 결국 툭 놓고 이제 나는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과 하나를 내려놓는데 와 5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했나 봐, 그치? 그래서 그 사람 있는데 5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마무리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요. 자, 나비와 사과나무. 야, 요거 자체도 꽤 제목 괜찮다. 나비와 사과나무. 왠지, 그지? 자, 자연물의 특징. 어느 곳에는 잠시 앉았다가 날아가거든요. 가벼운 날갯짓이에요. 그런데, 자,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이제 홀가분해진 화자의 마음. 그렇죠? 아까 나비가 무겁게 낮게 난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는 홀가분해졌어요. 자, 사과나무 갑니다. 열매를 가지 한가득 달았다가도 떠나보내고요. 어떤 열매는 뒤늦게 떠나나요. 그래서 밑에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도 휘어졌던 가지가 펴지지 않는 사과나무의 모습을 보고 헤어진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상실감. 그렇지, 쟤 많이 아플 거야. 봐봐, 휘어졌잖아. 이렇게. 자, 떠나간 존재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은 나를 뒤늦게 떨어진 사과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날이 딱 오거든요, 진짜로. 딱 어느 순간 다음 날 딱 되면 이제 개운하다라고 하는 날이 딱 있어요. 자, 역설적 의미.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5년이 걸렸다. 허공에 무게가 있을 수는 없고요. 사과를 내려놓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 수 없지만 논리적 모순, 그러니까 역설. 상실한 존재로부터 느끼는 상실감이 크다는 것. 자, 어떤 존재를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는데도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어렵지 않죠? 시간. 자, 넘깁니다.
자, 산이 날 에워싸고. 자, 박목월입니다. 볼게요. 이것도 쉬운 시예요. 이 작품은 화자를 에워싼 산이, 자, 화자에게 말을 전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 자연이죠. 자, 그래서 그 지향이 뭐냐면 밑에 줄, 자, 물결 쳐보세요. 순수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 이렇게. 그러니까 소박한 삶이니까 뭐예요? 자연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자, 갑니다. 되게 쉬워요.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그래서 자, 산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의인법, 주객전도, 맞죠? 자, 하늘이, 그죠? 하늘이 우리 앞에서 본 거, 만흥에서 하늘이 인간만 사이를 하나도 아니 맡겨서, 그렇죠? 그것도 주객전도였죠. 그러니까 의인법, 주객전도, 통사구조의 반복.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자,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의인 주객전도.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자, 사그라드는 목숨. 자, 금음달처럼 살아. 즉 순리에 맞게 살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래서 지규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출판사에서는 마지막 금음달처럼 여위어지는 목숨, 그물땀처럼 살아. 즉 속세로 나가면 안 돼. 속세는 아주 힘들어 라고 해서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작가가 박목월이잖아요. 그렇죠? 박목월은 뭐야? 청록파예요. 자연 중심의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오른쪽 문제 해결키만 가볍게 볼게요. 문제 해결키 오른쪽. 금음달이란 보름달처럼 차오른 달이 아니라 초승달과 같이 기울어진 달임을 떠올리면서 금음달처럼, 자, 사회어지는 목숨의 의미, 바로 자연의 순리.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자, 다양한 표현 방법입니다. 거기 보니까 유사한 식구 혹은 통사구조의 반복, 뭐뭐처럼 직유법, 그 다음에 당연히 됐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자, 자연물의 활용, 자, 자연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 자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산의 기능, 산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삶의 지침과 방향, 자, 그 다음에 터전, 자, 그리고 생명력,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겨요.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잠깐만. 흐름에 대하여 정도 하고 잠깐 쉴게요. 흐름에 대하여 정도 하고. 자, 흐름에 대하여, 자, 문정이. 자, 삶이란 곧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강이나 바다에 많이 비유하죠. 자, 삶이 화자나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상향으로 흘러가지 못해서 죽음으로 귀결되는 숙명적 한계를 가진 것임을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결국엔 거기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죠. 어렸을 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얻고 싶어. 하지만 결국 정신 차리고 보면, 자,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게 바로 삶의 비애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제, 삶의 숙명적 한계와, 자, 비애. 선생님도 옛날에 라디오 음악 PD가 꿈이었어요. 언제 하는? 거의 이제 새벽에 하는. 새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1시부터 2시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의 PD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막 경쾌하고 막 젊은 연예인들 아니면 아이돌이 진행하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정말 목소리 낮게 깔리는 목소리 좋은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특히 팝, 클래식은 나랑 안 맞고요. 그래서 팝이나 아니면 발라드 이런 거 쭉 하면서 사연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음악 PD가 선생님 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학교 때는 조금 노력해서, 결국 KBS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출품하는 거에서 선생님이 개인 연출상, 단체 대상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산점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지원하게 되면. 아이고,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잖아. 왜냐면 1차가 필기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네요. 핑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어서 그래서 결국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최령선 국어 전문학원에서 짝다리 짚고 주머니 손 딱 집어넣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아이, 너무 웃기지. 그러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니요.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이렇게. 화자의 소망입니다. 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인생의 숨결로 키워낸 진주는 자,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싶다. 하늘은 왜 우리에게 햇살과 함께 자유를 주었는가? 이 햇살이 바로 희망입니다. 태양은 늘 희망을 나타내요. 그리고 자유를 주었는가? 그래서 화자를 더 괴롭게 하죠. 우리들은 왜 사는가? 바다에 가서 바다가 결국은 되지 못하고, 그죠? 저 위에서 바다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날개가 되지도 못하고 왜 약속처럼, 그치? 산으로 가는가? 엉뚱한 곳으로, 이상형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산으로 갈까? 산으로 가는가? 반복이죠? 즉, 그럼 이 산은 어떤 공간이냐면 내가 추구하던 이상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예요? 거기 보니까 굳이 얘기하면 자유, 햇살 다 뺏기고, 그렇죠?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공간에 내가 서 있다는 얘기는 아, 인생은 비애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다만 혼자 제 목숨 갖고 가는가. 그래서 안타까움. 그래서 오른쪽에 그 일부러성의 물결을 친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볼게요. 저 꼭대기 1년. 이상향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4연 볼게요. 삶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5연.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또 산에 묻히죠. 자, 그리고 6년. 바로 이게 삶의 슬픔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쌤 얘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짜증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늘 뭘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희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쌤 생각은. 그래서 쌤은 늘 긍정적이죠. 쓸데없이 긍정. 너무 긍정적이야. 쌤. 자, 법륜 스님이라고 있거든. 법륜 스님 그 유튜브로 쌤이, 좀 유튜브 잘 안 봐. 근데 내가 보는 유튜브가 딱 2개밖에 없어, 얘들아. 하나는 그 법륜 스님 그 유튜브 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기 뭐죠? 정치 시사 유튜브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딱 이 2개만 봐요. 딱 2개만 보는데, 법륜 스님 이런 얘기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짜증남, 화남 이런 것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 자체가 욕심이고 욕망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 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뜻은 욕심, 욕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쌤은 계속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죠. 아, 내 뜻대로 안 되네. 근데 내가 왜 이걸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그럼 내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해결 방법을 또 고민하고 또 가고, 이런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거기 우리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흐름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 자, 동일한 종결 표현 방법 보일 거예요. 의문형 표현 방법, 서리법이죠.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는 서리적 표현, 요런 얘기 잘 안 써. 안 쓰는 추세야. 왜냐면, 이게 의문이냐 서리적 표현이냐, 여러분들 의문문에는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서리적 의문이라고 대답이 필요 없는 의문문이 있고요. 자, 우리가 방금 보통 서리법이라고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수사 의문문. 자,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한 설명 의문문, 예한 이유로 대답할 수 있는 판정 의문문.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인데 마지막에 수사 의문문을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아름답니? 이런 건 뭐야? 아름답다는 얘기거든요. 형식은 의문문인데 대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논란이 막 있어요. 서리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할? 그래서 요즘에 그냥 의문형 이렇게만 던져주는 추세야. 이제는 자, 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자, 햇살, 자, 이런 것은 뭐예요? 햇살 이런 건 희망. 그 다음에 뭐 자유의 날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유의 날개? 진격의 거인인데? 자유의 날개? 자, 아무튼 날개 이런 거 자유예요. 그죠? 자유. 자, 됐습니다. 자, 산은 이상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른쪽 산, 바다와 산의 의미 보세요. 바다, 가고 싶은 존재, 이상향, 자유로운 존재. 그런데 산 보세요. 숙명적으로, 즉 엉뚱한 곳에 오는 거죠. 자유의 햇살을 빼앗긴 채 이르게 되는 자, 그런 공간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배영씨 알아보기 표만 갑니다. 흐른다는 것은 삶이에요. 산다는 것. 흐름의 숨결로, 즉 삶의 숨결로 키워낸 진주. 여기서 말하는 숨결이라는 것은 자, 어떤 힘듦이죠. 힘듦, 고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삶의 숨결은 우리 예전에 여기 있었나? 여기 수특에 있었나? 성의꽃이라는 시, 누군가의 숨결인가, 즉 민중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숨결인가. 그 숨결이 바로 생명력이면서도 사실은 고통과 아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규수 상사곡. 자, 잠깐 쉬고 들어갈게요. 요거 재밌어요.